자, 제6강 강요죄입니다. 자, 올해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인질 강요죄는 판례가 없지만 출제가 잘 돼요. 자, 강요의 상대방은 인질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런가요? 강요의 상대방은 누군가요? 제3자를 말하죠. 따라서 인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일단 끊고 인질 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을 때에는 형을 감경한다. 그런가요? 감경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닌가요? 임의적 감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2번 강요죄에서 폭행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안 된다. 네, 틀렸습니다. 자, 3번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겁을 주어서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강요죄가 되죠. 그렇죠? 동그라미 3번 정답입니다. 자, 4번은 유명한 판례죠. 물품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에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했다고 했을 때 이 투자금 회수가 주된 목적이죠. 자인서를 받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갈죄만 될 뿐이지 강요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아는 것은 지우시고 그러세요. 자, 다음 페이지. 17년도 경관부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뭐뭐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원하지 않겠다. 강요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됩니다. 이번은 권상우 판례죠. 공연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강요죄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고의가 없다고 봤어요. 그 팬미팅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따라서 공연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봤습니다. 없다고 봐서 강요죄가 탈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부하 직원에게 직무 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하라고 하는 것은 군대 부하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병이죠. 행정병. 그래서 일지 형식으로 기재해 보고하는 것은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자, 의무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요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 강의 때 배웠고 자, 단순히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된다고 보지 않았죠. 다 맞는 말인데 2번이 틀렸죠. 역시 알고 있는 것들은 지워버리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지워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그 정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했을 때 강요죄가 되지 않죠. 폭행죄만 될 뿐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강요죄에서 강요를 당하는 자는 인질 강요죄에서 강요를 당하는 자는 인질 혹은 제3자다? 아닙니다. 제3자만 될 뿐이지 인질은 빠집니다. 보세요. 자꾸 이 인질 강요죄가 나오잖아요. 2번 동그라미고 2번이 정답이고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했을 때는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질 강요죄는 임의적 감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답이 2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강요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강요죄 되는 거 맞죠? 골프 시설 또 나왔네요. 뭐뭐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해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했죠? 그것을 강요했죠? 강요죄 됩니다. 단순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강요죄 되지 않는다고 했고 권상우 사건이죠? 그렇죠? 팬미팅 사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문제가 나오는 유형들을 잘 익혀두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문제 5번입니다. 강요죄에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
돈을 투자금 회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갈제만 될 뿐이지 강요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강요죄에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든지 거동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5, 60회 정도를 했다. 강요죄가 되죠? 됐습니다. 역시 아는 거 지우세요. 문제집 보는 계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강의가 그 파트가 끝나게 되면 바로 문제집을 들어와서 빨리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뭐 올해는 기본 강의 배우고 내년에는 문제집 강의 배우고 그 다음 해는 뭐 요약집 강의 배우고 뭐 이렇게 합니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자, 6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역시 인질강요죄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인질강요죄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있으나 끊고 또 인질상해치상죄 같은 경우에도 해방감경이 있죠?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인질살해죄는 없어요. 인질강요나 인질상해죄는 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는데 안 적을게요. 인질살해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인질이 죽었기 때문에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기본 강의 때요. 틀렸고 인질강요죄의 강요에는 인질에 대한 강요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안 돼요. 강요죄,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죄의 상대방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인질에 대한 강요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기수가 된 후라도 인질을 풀어줬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죠. 그래서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그 점에서 중지미수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감경할 수만 되어 있지 면제라는 조항은 없어요. 인질강요죄는 미수처벌 조항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론 문제지 조문 문제고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전부 다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다음. 자, 체포 감금죄를 볼게요. 자,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그랬네요. 자, 감금 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되었대요. 그랬을 때는 흡수가 되지 않고 별죄가 된다. 맞죠? 상상적 경합이라 그랬죠? 어느 사건에서? 조개트럭 사건에서. 조개트럭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강간할 때나 강도할 때 늘 언제나 항상 감금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금은 여기 흡수가 되지 않고 별죄로 뺍니다. 맞는 말이니까 동그라미. 니은번이 협박죄 할 때 배웠죠? 그래서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박했을 때는 감금죄에 흡수가 된다는 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동그라미. 자, 중자가 붙은 범죄 중에서 중체포 감금죄는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합범이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생명신체가 구성요건 요소인 건 맞는데 맞아요? 생명신체가 아닌데? 생명신체가 아니죠. 아니, 가혹한 행위만 있어요. 가혹한 행위만 구성요건 요소이지 생명신체가 있는 것은 중손괴죄. 그래서 생명신체가 있다는 것도 틀렸고 구체적 위험이 있다는 것도 틀렸어요. 이 두 가지가 틀린 말이에요. 자,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그러면 미성년자 유인죄가 되죠. 그리고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 감금했을 때는 감금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유인했고 즉 실력적 지배를 설정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미성년자 유인죄는 기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법 감금이 계속되면 이제 감금죄가 되고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별도가 된다. 맞죠? 동그라미. 정답은 1번이네요. 이건 아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죠. 뭐 지울 만한 거 없어요. 계속 보시면 돼요. 다행히 이렇게 OX, OX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개수 문제로 내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면 틀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18년도 경찰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 그쵸? 위에서 배웠지? 위에서 1번에서 니은번 할 때 배웠잖아요.
그치? 앞에서도 배웠고 감금죄의 흡수가 된다. 그쵸? 틀렸습니다. 따로 협박죄가 되진 않습니다. 또 남았네요.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했을 때 흡수가 되어서 별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아닙니다. 별죄가 됩니다.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가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 돼버리죠. 뭐 똑같아. 18년도 일반 경찰 문제인데 승진 문제에서 그쵸?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네요. 자, 이것도 앞에서 배운 적이 있단 말이죠.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죄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그쵸? 여기 자, 분명 뭐라 그랬습니까? 강도상해 범행이 끝났다고 했으니까 강도상해죄는 끝났죠. 일단 강도상해죄는 됐어요. 근데 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금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감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을 때 경합범이 돼버리죠. 경합범. 이것도 앞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 중체포 감금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다. 위험범 아니라니까요. 구체적 위험범 아니라고요. 그래서 위험이란 말 들으면 틀려요. 뭐라고요? 가혹환행위. 감금 플러스 가혹환행위가 결합된 결합범이에요. 그쵸? 정답은 3번 되겠네. 자, 문제 3번입니다. 경찰 간부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정신병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자, 2번. 밖으로 나가지 공포심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감금이 되죠. 그래서 무형적 감금도 감금이 돼요.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시정장치 등 물리적 장애가 없었다 할지라도 공포심으로 못 나갔다고 했을 때 감금이 됩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감금하면 감금죄만 되는 거 맞죠? 자,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유형적 장애,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4번 모르는 거 있나요? 알면 지우시고 4번은 아주 쉽잖아요. 지우시고 나머지 또 안다고 하면 지우버리시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세 번째 줄에 공포심에 의해서 감금이 가능하다. 맞죠?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전면적 박탈일 필요는 없고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불가능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였다면 감금이 된다. 맞죠? 3번 풀었죠? 경합범 된다고요? 풀었습니다. 그 다음 검사와 영장판사를 기망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였다 했을 때 직권남용 감금죄가 되는데 총론 시간에 배우죠? 간접점검 형태입니다. 그 다음 자, 피해자가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심하였다. 이게 바로 조개트럭 사건이네요. 조개트럭 사건. 총론 시간에 죄수로는 할 때 상상적 경합 할 때 배워요. 이 판례. 자, 강간 결심이 있었다. 강간죄의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 불가능케 하고 50km를 운행하였다. 이게 뭐죠? 이게 감금이에요. 감금. 달리는 차량에서 질주하는 거. 감금입니다. 그쵸? 이 50km 운행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감금죄의 실행에 착수가 되고요. 왜요? 감금죄는 계속범위예요. 그래서 착수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km를 밟잖아요. 그 자체가 감금죄에 착수가 되는 것이고요. 또 뭐가 돼요? 강간죄의 착수가 되는 거예요.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수단이잖아요. 폭행협박이. 그래서 50km를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했다는 것이 하나의 행위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죄가 두 가지가 되었다라고 해서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쵸?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면 틀려요. 정답은 5번이죠. 알면 지우시고. 자, 위에서 다시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안다는 거 지우세요. 빨리 지우세요. 내가 알고 있다. 이건 분명히 안다. 됐어요? 지우시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다 알아요? 1, 2, 3, 4 다 지우시면 돼요.
5번은 중요한 판례죠. 실경이냐 상경이냐 묻고 있는 중요한 판례인데 청론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알 것이고요. 자, 문제 5번을 갑니다. 자, 일반 경찰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적절치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풀었지? 물리적, 유형적, 심리적, 무형적은 배웠으니까 제가 지워버릴게요. 이건 제가 지운다. 2번 갑니다. 강제로 승용차에 태고 가면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한 후에 금품을 강취한 다음까지. 여기까지 무슨 죄?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서 상해를 가한 다음에 금품을 강취, 이게 무슨 죄냐고? 가한 후 여기까지 꺼내야 되겠네요. 여기서 꺼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서 상해를 가할 때 여기 무슨 죄가 돼요? 강도상해죄가 되고 강도상해죄는 여기서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피해자를 계속 태운 채 상당한 정도로 운행했다는 것이 바로 감금이 되는 거잖아요. 감금. 그쵸? 이건 별개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강도상해한 것이 하나의 행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운행한 것이 하나의 행위, 경합범이 돼요. 경합범. 이게 앞에서 나온 건데 문제 지문만 약간 달리 했을 뿐이에요. 상경이 아니고 경합범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게 이 판례라니까요. 이게. 그쵸? 이 감금행위가 계속된 것이 감금죄가 되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났다고 했을 때 강도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치? 고의가 두 가지고 행위가 두 가지니까 경합범이란 말이에요. 3번을 보시게 되면 공포감 같은 경우도 심리적 무형적 감금이기 때문에 감금죄가 돼버려요. 4번은 풀었죠? 이게 조개트럭 사건이라니까? 그쵸? 별죄가 되는 거 맞는데 상상적 경합이다. 앞에서 똑같잖아요. 자, 6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 심리적 무형적 가능하죠. 정신병자 객치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3번 풀었잖아, 그치? 그래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이 된다. 그쵸?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했다. 이게 뭐예요? 강도상해죄. 그 다음에 상당한 거를 진행했다는 것이 뭐예요? 감금죄. 그쵸? 경찰관에 의해서 적발되었고 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별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합범이라고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체포를 했을 때에는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동그라미죠. 그래서 옳은 곳은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 3번이 답입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10점도 일반 경찰 문제.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그래. 빠른 속도로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였다.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이 감금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풀었죠? 경합범 되는 거 풀었으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 자, 피해자를 협박해서 법정에 출석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 이 체포죄가 됩니까? 강요죄가 됩니다. 강요죄. 학자들을 다수절은 강요죄로 봐요. 이게 경찰 문제입니다. 경찰 문제. 경찰 문제인데 이 지문이 제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이건 판례가 아니에요. 판례가 아닌데 이제 이론상 이제 다수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자, 리을만 보시게 되면 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이.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풀었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가 없다 맞고 2번도 풀었죠. 강간 미수죄의 수단이 되었을 때는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가 되는 것인데 그치? 상상적 경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봉쇄하여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감금이 되는 것이고요. 4번 풀었죠? 휴대하고 체포했을 때는 가중처벌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아는 거 빨리 지워버리세요. 아는 거. 자, 9번, 10번 갑니다. 9번 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또 나왔네, 그치? 1번 맞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유기죄를 범했을 때는 가중처벌된다는 게 맞아요? 틀리는데? 뭐뭐를 휴대하여 유기죄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된다? 유기죄는 그런 조문이 없어요. 유기죄는. 자, 다음 해설 가볼게요. 해설 나와 있어요? 별표 쳐보세요. 별표 쳐보세요. 자, 형법상 특수자가 붙은 범죄 중에서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하여라는 것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죄는 상해,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주거침입, 공갈, 손괴, 공무방해죄인데 여기서 뭐가 없어요? 자, CF. 유기죄는 없어요. 유기죄는 없다. 없다. 제가 이 기본 강의 때 설명했는지 모르겠네. 설명을 안 했다면 지금 적으시고요. 그래서 특수유기죄가 없어. 특수유기죄가 없다고. 우리 형법에 특수유기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9번의 기억 같은 지문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가볼까요? 체포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특수붙은 범죄 중에서 이 체포죄 같은 경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기죄는 없다고요.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칠 하세요. 이렇게 색깔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다. 이건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형광사인펜 있죠. 형광사인펜. 갖고 색깔을 칠하셔서 이런 색깔 칠한 것들은 눈에 띄게 해서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형광사인펜도 종류가 많아야 돼요.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보라색이라든지 뭐 이렇게 풀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준비하시고서 보셔야 돼요.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빨리 붙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수험 공부 한 10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책을 딱 보면 이 친구가 붙겠다는 걸 바로 알아요. 바로 책만 봐도 알아요. 책만 봐도 이 친구가 붙을 것이다 안 붙을 것인가 거의 10중 8구 다 알아요. 문제집 봤을 때 이렇게 안 지웠지? 무조건 떨어지는 학생이야 그건. 그래서 빨리 붙으려면 주변에 선후배 애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쵸? 그 친구들 그 책만 봐더라도 역시 합격생의 책은 다르구나.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혼자서 하잖아요. 그럼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어요. 3년, 4년, 5년 엄청 겪어서 나중에 이걸 알았을 때 그때 붙는데 그럼 얼마나 힘드냐고요. 빨리 알아서 1, 2년 만에 붙어서 나가야지. 응? 자, 10번 가볼게요. 영리 등을 위한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두고 있지 않다. 어렵죠? 잉? 이거 맞아요. 맞는데 이것도 해설 볼게요. 자, 우리 형법상 이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데 이건 제가 기본 강의 때 강의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해드렸나요? 살, 상, 폭행, 유, 학, 체포감금, 협박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살상, 앞글자 따서 살상과 폭행을 배우려고 유학을 갔다고요. 유학을 떠났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 오히려 체포감금 당하고 협박당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살상과 폭행을 배우려고 유학을 떠났는데 오히려 체포감금 당하고 협박당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범죄 존속범죄, 그래서 약취죄 같은 경우 영리 등을 위한 약취죄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맞아요. 그렇죠? 맞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색깔을 칠하셔서 이건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체포 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부준정 결과적 가중범 아니에요. 이 죄를 뺀 나머지 중죄가 붙은 범죄는 구체적 위헌범이면서 결과적 가중범인데 중체포 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리 1번 가볼게요. 이것도 나왔다 그쵸? 상상적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3번. 이거 경찰 승진 문제예요. 승진 문제. 여기 봐봐요. 여기 어디 판례가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조문 문제인데요. 이게 개수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기본 강의 때 했던 게 판례만 하진 않았잖아요. 제가 기출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전제로 해서 기본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쵸? 그것이 지금 문제로 나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된단 말이야.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답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을 평상시 공부를 안 해두고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게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오지. 다 암기 과목인데 이런 것들이. 경감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 그쵸? 또 나왔죠. 벌써 몇 번째나 그쵸? 실체적이라고요? 상상적이 아니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총론 시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의뢰 및 감호 승낙이 있었다. 그리고 친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거죠. 또 뭐 내가 24시간 풀로 감금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한해서만 감금했어요. 응? 부득이한 조처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 정당행위라고 인정받습니다. 맞죠? 자, 공포감이니까 감금 맞죠? 또 나왔다. 지겹죠? 조개트럭 사건 지겹죠? 지워버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지워버린다고. 앞에서 중복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안 지웠겠어요? 왜 안 지워서 그냥 내고 있냐고요. 어? 문제가 자꾸 중복되는 것들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기출문제만 보고 들어가더라도 한 80% 그냥 맞춰요. 80%는. 나머지 1, 20%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없는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보강하는 것이 기본서이거나 등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80% 맞춰가지고 합격을 해요? 80% 맞춰가지고 합격을 못해요. 80% 맞춰가지고 합격한다면 다 필요 없고 기출문제지만 보지? 어? 만점 가까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기본서를 보는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갖고만 보면 안 돼요. 11번가 그렇게 할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경찰 문제네. 야, 또 나왔다 그쵸? 중체포 감금죄 참 많이 나와요. 결과적 가진 건 아니라고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보세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해방감경 규정이죠. 해방감경 규정.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본 강의 때. 미성년자 약취인죄, 인신매매죄, 체포감금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의 경우에는 해방감경 조항이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맞아요? 약취인죄, 체포감금죄, 강요죄, 그치? 뭐가 맞아요? 체포감금죄는 해방감경 조항이 없다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이건 설명해 드렸어요. 기본 강의 때. 나머지는 있어요. 나머지는 있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인질강요죄하고 인질상해죄 앞에서 제가 바로 앞에 문제 풀 때 했잖아요. 근데 인질살해죄는 없다 그랬어요. 인질살해죄는 없다 그랬다고. 그리고 약취인죄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약취인죄 파트에는 해방감경 조항이 있어요. 주거침입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죠. 틀렸습니다. 중체포 감금죄는 상습범 처벌 조항이 있다. 야, 이것도 어렵죠. 그쵸?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갸우뚱 하죠. 그쵸? 답이 4번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형벌론 할 때 청론 시간 형벌론 파트 할 때 형의 양정 가면 그 기본서 있는 분 찾아보세요. 거기 형의 양정 파트 가보면 오른쪽 페이지 같은데 거기 상습범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도표할 때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